지난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정부는 흡연자들로부터 막대한 담뱃세를 걷어들였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내년도 금연 지원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메디컬투데이 남현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15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담뱃값을 늘리면서 담뱃세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서 거두는 담배 부담금이 올해는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담배 부담금이 한 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상승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담배 부담금은 2014년 1조 6,284억 원에서 2015년 2조 4,757억 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2조 9,63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계속 3조 원에 육박하는 담뱃세가 걷어들여지고 있는데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에 오른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이 약 1,334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올해 금연 지원 예산이 1,467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9.1%,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134억 원이 삭감된 수준입니다. 네. 이 중에서 30억 원은 흡연폐해 연구 등을 면목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감액 금액은 104억 원 정도입니다. 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군인 의경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안은 27.9%가 깎이고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는 27.1%, 금연 캠프도 25.1%, 저소득층 금연 치료 사업은 11.9% 등 주요 사업 부분의 예산이 두 자릿수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4억 원 대부분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간 정부의 금연 지원 사업 행보를 보면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을 기점으로 예산이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4년 113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이듬해 1,475억 원으로 10배 이상 불어났고 네. 지난해에는 1,368억 원으로 낮췄다가 올해는 다시 1,468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또 다시 깎인 것인데요. 네. 당시 금연을 선언하면서 보건소로 몰렸던 흡연자들이 줄어들고 금연 지원 예산 투입에 그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는 예산 당국의 판단에 삭감된 것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담뱃세 인상과 함께 금연 클리닉 같은 곳에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금연 성공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진 내용입니다. 네.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는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이 41만 명을 수폭 웃돌았습니다. 네. 2015년 57만 명에서 16만 명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네. 또 금연 성공률도 2014년 49%에서 이듬해 44%, 지난해에는 40%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담배 소비량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면서요? 네, 담뱃값 인상이 담배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과 2016년 12월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때 두 차례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월별 담배 반출량은 전체적으로 3억 값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각종 국가 금연 지원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검증을 거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담뱃세를 올리면서 이제 흡연자들을 위한 집단적 그 이익을 위해서 좀 그 세금들이 사용이 돼야 할 텐데 네. 오히려 그 부분들이 다른 용도에서 더 사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게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선 사용돼야 합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담배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건강증진기금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담배 부담금의 비중은 매년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 건강증진기금 사업비를 분석을 해보면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예산은 5,500억 원가량에 그쳤고 원격 의료와 인구정책 지원 등 해당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동안 금연 지원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적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년도 금연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것이 이제 예산 당국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복지부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흡연율부터 짚어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0%를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네. 2015년 사상 처음으로 흡연율이 30%대를 기록한 이후에 40%의 벽을 허물며 증가한 모습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 내년도 예산 삭감의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복지부도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높아져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신규 사업 시행 초기에 인력 채용이나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컬 투데이 남현희 기자였습니다.